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질의하기 전에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축창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이 교육 현안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축창을 들고 반미 시위를 하자라고 하는 아마 뉘앙스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위가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여야가 서로 존중하면서 또 교육 현안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는데 괜히 잘못된 그런 일종의 뭐 색깔론 같은 형식으로 저는 이 교육위원회의 어떤 국정감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고 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주영 의원님이 질의 끝나고 김민전 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질의를 먼저 하시고요. 네. 네, 워딩은 빨리 뽑아서. 네. 일단은 네, 김주영 의원님 질의 하시는 중에 속기록 좀 뽑아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그 수원 지역과 또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시군 지역에 그 학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특히나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5만이라고 되는 거대한 도시인데 학군이 남북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수원 광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그 수원 서남쪽 끝에 있는 영신여자고등학교까지 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교육감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광교 지역에서 영신여고까지 가는데 승용차로 가도 대략 한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배정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당시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시고 그 이후에 진행 과정들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 지역이 학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 간에 아주 그 쟁점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는 이게 쉽게 할 수가 없고, 특히 고등학교는 이제 선지원 후치첨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그걸 만약에 이 지금 일부 제기하는 대안대로 또 그 학군을 만약에 나누거나 또 이러면은 또 그거에 따른 새로운 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좀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전문가들한테 좀 여론도 좀 감안하고 좀 다른 데사라도 감안해서 용역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뭐 전 감사드리고요. 네. 대신 그 지역 주민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지금 11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학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학생들 간의 또 위화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다 100만이 넘거나 100만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전체의 어떤 문제로 이 내용을 좀 재조정하고 큰 틀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용역을 좀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수원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게 워낙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 학군에 대한 문제는 뭐 아무리 그 외진 지역으로 가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지역이 다 학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고민을 합니다만 우선 수원 거부터 좀 개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다른 지역도 심각하면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이제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좀 한번 보시죠. 네.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하고 같이 찍은 건데 이 학생 누군지 아시죠? 압니다. 예. 예, 백은별 학생인데 네.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이제 청소년 작가입니다. 네. 우리 이 학생이 혹시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안양예고 다니고 예, 있습니다. 안양예고 다니고 예.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 수지 예, 학생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 있는 이 학생이 왜 안양예고를 가게 됐을까요? 바로 경기 남부 지역에 예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찾는데 성남에 있는 개원예고 또 안양에 있는 안양예고와 좀 내용이 다르게 여러 형식의 예고들도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찾은 곳이 이제 이 안양예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위해서 가족이 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경기 남부 지역 수원을 포함해서 화성 또 용인 안성 평택 다 합치면 약 450만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 지역에 예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2006년에 수원시에서 공립 예고를 추진하다가 또 재정적 지원도 200억 정도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고 설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고 설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예고 설립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은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를 들면 북부 뭐 이 지역별로 예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현재 예고에 그 신입생 확보하는데 그리고 원활치 않은 또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쟁률이 계속 낮아진다든가. 그래서 예고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립하는 문제는 그런 기존 예고들의 그 입학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대안으로 이제 그 예술 장작소라든가 하는 거를 경기 남북부에 하나씩 두고 이 예술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예술 중점 학교를 이제 이 과학 중점 학교처럼 두어서 운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계속 있다면 그거는 새로운 학교 설립의 수요가 된다. 이런 단계를 좀 밟아서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라고 충분히 예견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고 최근에 우리 K컬처가 세계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바로 이 예고에 진학해서 K컬처의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들을 거꾸로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방식으로 좀 네, 그 허용해 주시면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도 보면은 실용음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쪽이 지금 굉장히 들어가기 치열하고 한데 지금 저희들 그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가 과거에 이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수요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 진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업계 고등학교의 그 이 파트에서 그런 실용음악에 대한 좀 수요를 그 학교에서 수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나 검토를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